제목 로이터 내년 미 경제 짧고 얕은 경기 침체 겪을 듯. 미국 경제가 내년 짧고 얕은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로이터 통신이 8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0%로 나왔다. 경기 침체 기간과 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48명 중 35명이 짧고 얕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가 길고 얕을 것이란 응답은 4명, 짧지만 깊은 침체가 나타날 것이란 응답은 1명에 그쳤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이코노미스트는 4명에 불과했다. 2년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62%가 나온 이전 조사 때보다 높은 70%로 나왔다. 분기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내놓은 45명의 응답자 가운데 27명은 내년에 2분기 이상 연속 경기 수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미국 GDP는 0.3% 상장이 예상됐으며 9년까지 장기평균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조사 대상 84명 모두는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 금리와 시기는 금리 선물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 초 4.75에서 5.00%를 제시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더 높은 최종 금리를 예상한 응답자는 24명이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살 구아티에리는 물가가 빠르게 빠지지 않는 한 시기가 좀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어려운 시기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TD증권의 미국 거시경제전략 책임자인 얀 그로에는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연준의 통화 긴축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도 내년 5월쯤 5.25에서 5.5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달러 약세, 중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비트코인 추세 전환 신호, 고래는 아직 비관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와 지수인 달러 인덱스가 105를 하회하면서 비트코인이 17,000달러를 회복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인사이드 비트코인 팟캐스트의 공동 진행자인 조 캐리저를 인용 DXY가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테 포페는 최근 DXY가 탱킹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향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때가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테크데브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 저점을 기록 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상승 전환 신호라고 분석했다. Few signals have correlated with Bitcoin's macro inflections as tightly as Chinese 12year yield. Local tops at major dollar BTC impulse tops. Local CN10Y down trend breaking with 3W RSI exceeding 50. Bigem each of Bitcoin's last 3 largest moves. PIC. twitter.com/BBWDBSB7 그는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만큼 비트코인의 변곡점을 잘 잡아내는 지표는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10년물 국채 3주봉 차트 기준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고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넘어서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고점은 시그널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과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립토 퀀트 기고자 이지원 체인은 1000BTC 이상 가치의 업크소우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래들은 아직 비트코인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1000BTC 이상 업크소우의 증가는 시장의 바닥을 암시하는 좋은 지표다. 적어도 해당 지표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거나 안정화됐을 때 우리는 바닥이 왔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17,000달러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9일 오후 1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4% 상승한 17,2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788.78달러, 최고 17,274.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31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5% 수준이다. 제목 중 11월 생산자 물가 1.3% 하락,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앞서 10월 PPI 상승률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내수 부진과 인플레 둔화 속 중국의 PPI가 2달 연속 하락하며 11월 경제 활동이 부진했음을 보여줬다며, 다만 PPI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1.4%보다는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26년 만에 최고치인 13.5%를 찍은 후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아울러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10월 상승률보다는 낮고 로이터 시장 전망치와는 같다. 로이터는 코로나19 감염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부동산 업계는 빚에 허덕이며 소비 심리는 둔화해 중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목 위메이드 1,000만 달러 규모 위믹스 소각 예고, 지닥 위믹스 상장.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지를 통해 1,000만 달러 상당 위믹스를 바이백 및 소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위믹스 클래식이다.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간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위믹스 파이 및 위믹스 상장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되는 위믹스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바이백에 쓰이는 예산은 재단의 투자 유치, 자산 처분, 계열사 대출 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가스 요금 소각 정책 외에도 재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믹스 3.0 플랫폼 및 투자 수익의 25%가 분기별로 소각된다. 한편 4대 원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지닥에 상장된다. 8일 지닥은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닥은 위믹스를 상장시킨 이유로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출처 지닥 코일 리더스. 제목 옐런 미재무 경기 침체 피할 수도, 인플레 완화 순조롭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조폐국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은 예스라고 믿는다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금까지 급여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임금 물가의 순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공급망 병목 현상 역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옐런 장관은 기업체들이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고용 계획을 축소하면서 퇴직도 약간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순정리 예고가 없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주택 임대료가 정점을 찍고 내리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의 최근 움직임도 대체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 방문에 대한 물음에는 명확한 방문 계획은 없지만 중국 방문에 확실히 열려있다며 지난 1에서 2년간보다 중국과 더 강력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리들과 만나 논의할 잠재적 주제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빈곤국과 개도국의 부채, 탕감과 채무 조정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 등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부채, 탕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은 이번 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정책 조정에 매우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서방에 머너 백신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 선 회복 투심 극단적 공포 전환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1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9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2% 상승한 17,2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거래량도 4.77% 증가하며 204억 7,371만 5,70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788.78달러, 최고 17,267.9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31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5%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다소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투심이 개선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비트코인 겨울 6개월 내 끝난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간신히 17,000달러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만 6,500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스마트 컨트랙터는 8일 구조와 고점 대비 백분율 증면을 고려할 때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자산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약세장에서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트윗했다. 그는 이번 주 초 비트코인이 15,000달러 가격 수준에서 새로운 약세장 최저점을 기록할 준비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 컨트랙터는 지난 2018년에 비트코인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산하 리서치 센터 후오비 리서치도 8일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개요 및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내년 초 바닥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는 최근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이 시작됐다. 채굴자발 공격적 매도세에 따라 비트코인 바닥은 3에서 6개월 후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비트코인 미증시 상승의 17,000달러 회복 빅핏이 언젠가 김 뛰어넘을 것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17,000달러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9일 오전 7시 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11% 상승한 17,1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788.78달러, 최고 17,267.9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30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5% 수준이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 속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3.56포인트 오른 33,781.4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59포인트 상승한 3,963.51로 나스닥 지수는 123.45포인트 뛴 11,082.00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고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가 최근 비트코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금의 최대 경쟁자로 언젠가 금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X 붕괴로 인해 시장은 아직 대규모 매도세에 휘청거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횡보세를 유지하며 잘 버티고 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낙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미증시 낙폭 과대의 반등 나스닥 1.13% 마감 미국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3.56포인트 오른 33,781.4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59포인트 상승한 3,963.51로 나스닥 지수는 123.45포인트 뛴 11,082.00로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고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지난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주목해왔다. 다만 이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재료 부재 속에 그간의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 폭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더라도 긴축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는 소식은 연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날 장 마감 후 나오는 룰루레몬, 도큐사인, 브로드컴, 코스트코 등 기업 실적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둔화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 특히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가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4,000명 증가한 2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다. 지난달 26일로 끝난 주간의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6만 2천 명 증가한 167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5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 규모다. S&P500 지수 내 기술, 임의소비재, 헬스, 자재, 부동산 관련주가 오르고 통신,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했다. 개별 종목 중에 게임스톱의 주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고 재고가 약간 감소했다는 소식 등에 11% 이상 올랐다. 전날 파산 우려에 40% 가까이 급락했던 카바나의 주가는 29% 이상 반등 중이다. 엑손모빌의 주가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는 소식에 0.7%가량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는 상하이 공장의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했다는 소식과 머스크 측 은행단이 트위터 인수 자금 대출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트위터 주식을 담보로 신용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0.3%가량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미 연방 당국 E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가 탄탄할수록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CNBC의 좋은 경제 뉴스는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속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가 탄탄할수록 연준이 단기적으로 더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라고 말했다. LPL 파이낸셜의 틴시 크로스비 수석 전략가는 CNBC에 지난 며칠간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며 완만한 랠리를 다지는 데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언급하며 또 한 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된 경우로 돌아왔다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39포인트 하락한 22.29를 기록했다. 제목 짐 크레이머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등 암호화폐, 거대한 사기. 매도할 시간 아직 남았다. 미국 경제방송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등 대다수의 암호화폐 자산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레이머는 목요일 CNBC의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FTX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블록체인은 훌륭한 발명품이다. 다만 XRP를 포함해 블록체인에 구축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단지 거대한 사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기꾼에 지쳤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 월요일 투자자들에게 미래 XRP, 도우즈, 카르다노, 폴리곤이 제로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끔찍한 포지션을 정리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한투기성 자산에 투자해선 안 된다. 일부 코인에 부풀려진 시가총액에 속지 말라고 조언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확률 79.4%, 내년 2월 빅스텝 가능성도 46.5%. 12월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8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9.4%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6%에 그쳤다. 내년 2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6.5%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9.1%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5거래일 연속 하락,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5센트 하락한 배럴당 71.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2021년 12월 21일 이후 최저치다. 유가는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해당 기간 9.76달러, 12.02% 밀렸다. 5일간의 하락률은 지난 4월 초 이후 최대 규모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요를 견인할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전날 발표된 주간 원유 재고 자료에서 휘발유와 디젤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도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마켓워치의 산유국들이 감산 규모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트레이더들이 원유의 수요, 기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원유 재고 자료를 지적하며 연말로 갈수록 소비자들의 수요가 추가로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리치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소비 수요를 가늠하는 자동차 휘발유의 공급량은 하루 84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가량 줄었다. 리치는 이는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대처 대조표에 압박을 가하면서 소비 수요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도 주시하고 있다. 연준의 내년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져 유가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 블룸버그 머스크 트위터 뒤줄이려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 검토.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이 소셜미디어의 은행 빚을 줄이기 위해 테슬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 자금을 빌려준 투자은행들은 트위터 명의의 11.75% 고금리 무담보 대출 30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마진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130억 달러 부채를 떠안게 되자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은행들과 머스크 측이 논의한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명예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의 트위터 빚 일부를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예비적 논의이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으로부터 130억 달러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테슬라 보유 주식 매각과 투자자 유치를 통해 충당했다. 일부 외신은 트위터 빚 일부를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테슬라의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주식을 100억 달러어치 넘게 팔아치워 주주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다며 이것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테슬라 이사회가 주가 부양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